레알 마드리드 얘기할 때 챔스 DNA 얘기하잖아요. 나도 솔직히 이 얘기를 너무 예전부터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좀 특별한 표현이 없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냥 레알 마드리드가 이런 경기 하면은 챔스 레알 마드리드 그냥 딱 이거 같아요. 뭐 새로운 말이 안 떠올라요. 네, 이거는. 이번에 레알 마드리드가 쭉 토너먼트 라운드 올라오면서 계속 그 뭐라고 해야지? 걸개라고 하죠, 우리. 그 팬들이 그 뭐라 그래야 돼? 대형 현수막. 네, 그래서 거기 통천이라고 하지. 통천. 근데 이제 통천은 막 이제 그림 크게 그려서 하는 거고 이제 플래카드식으로 이렇게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문구가 계속 인상 깊었다고 이제 팬들끼리 얘기를 했었는데 이날 문구는 그거였습니다. 유럽의 왕에게 좀 마법 같은 또 다른 밤이라는. 스페인어로 해주세요. 맞아요. 스페인어로요? 그 스페인어로 당시 한국 사람이에요. 왜 네. 한국어를 써요? 일본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네. 미친놈들이네 진짜. 네. 그리고 뭐였죠? 딤섬 골라가지고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네. 딤섬. 친중 친일 반미. 야. 저는 아시아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오트라 노체 마히카 델 로스 레이에스 데 에우로파 이거였습니다. 레이에스. 좀 알아듣기 쉽게 한국어로 해주세요. 네, 이게 자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만합시다. 네. 아주 이 버르장머리 없는 이 후배 새끼들 이거 조만간 기강 한번 잡아야겠네요. 네. 네,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제 오트라노체, 그러니까 또 다른 밤, 마히카는 이제 매직입니다. 마법 같은 또 다른 밤. 네, 그래서 이 레이가 스페인어로 이제 왕이에요. 근데 이제 로스 레이스라고 해서 복수형을 썼고, 그러니까 유럽의 왕의 또 다른 마법 같은 밤이다. 네, 그런 킹정. 그렇죠. 그리고 말 그대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 이제 대형 통천에 사진도 이제 넣었고. 그래서 이 문구가 어떻게 보면 이 유럽의 왕이라는 표현은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유럽의 왕이야. 가장 잘 어울리는 팀이에요. 인정이지. 그러니까 뭐 유럽의 형제, 유럽의 뭐 제왕 이런 표현을 가장 잘 어울리고 쓸 수 있는 팀은 레알 마드리드가 그쵸. 아닌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14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일단 코르투아가 선방을 계속해서 하면서 영해균형이 쉽게 깨지진 않았고 마레즈 득점 나왔을 때 맨시티 쪽으로 크게 기우나 했는데 이때부터가 정말 기적같은 역전극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승부는 연장으로 갔고 결국에는 벤제마의 PK 득점 그리고 14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이제 한 걸음 레알 마드리드가 남게 됐습니다. 진짜 후반기 호드리고 미쳤어요. 네. 그 골들 보면서 와 다른 선수도 아닌 호드리고가 후반기 진짜 중요한 거 하는구나. 아니 올 시즌에 좀 그래요. 자 벤제마 시즌 내내 잘하고 비니시우스 초반부터 중반부까지 엄청 페이스 좋았고 근데 후반에 약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때 딱 떨어지니까 갑자기 호드리고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네. 반대편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네. 대단합니다. 공격진이 올 시즌에 꽤나 괜찮은 레알 마드리드고 이날 저는 물론 이제 골을 넣었었던 호드리고도 있고 벤제마도 뭐 PK 얻어내고 골 넣었지만 저는 수비진에게 굉장히 많은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0대0 상황을 오랫동안 지속시켰기 때문에 정말 극장 승부에 어떤 시초가 나오지 않았나. 나초가 저는 이날 되게 핏이 좋았다고 봤고요. 그리고 카르발도 카르발 잘했어요. 카르발이 올 시즌에 사실 폼이 약간 오락가락했거든요. 못 나오는 경기도 있었고, 근데 이날 카르발도 뭐 저희가 지금 스탯 띄워드리는 것처럼 너무 잘했고, 특히나 코르투아는 선방총 8번, 박스 안에서의 세이브만 4개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쿠르투아가 1등 공신이에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그러니까 쿠르투아 이전에 되게 오랜 기간 봤었던 골키퍼가 카시아스. 그 이후엔 나바스예요. 근데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은 사실 키가 크진 않죠. 그렇죠. 네. 이런 뭐 슈퍼 단신 세이브나 골키퍼죠. 골키퍼 치고는.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 주전 골키퍼로는 되게 디에고 로페스 이후로 오랜만에 이제 키가 큰 장신의 골키퍼가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코르투아는 지금 피파 온라인에서도 개 좋고 그리고 이 실제 축구 내에서도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지금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골키퍼니까 이날 활약상도 저는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 쿠르투아는 지금 유럽 전체 골키퍼를 통틀어서도 탑3 안에 들어가는 골키퍼예요. 탑3는 저 무조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것도 대단한 게 사실 골키퍼라는 순수한 능력, 선방 능력이 어디까지나 입각해서 쿠르투아가 이 위치에 올라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하다라는 걸 좀 뜻한다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쿠르투아가 세계에서 뭐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번 시즌은 쿠르투아인 것 같아. 정말 폼이 최고조긴 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를 우승했었던 맨디 퍼포먼스가 엄청났다면 올 시즌은 쿠르투아가 근데 지난 시즌도 좋았어요. 쿠르투아. 그럼 맞아요. 라리가 입성한 이래 계속 폼이 좋습니다.
아까 형철이가 이제 호드리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마드리드 그 자체입니다. 자 지금 기록 보이시죠? 리그 기준 전반전 24골. 전반전에 24골이면 뭐 근데 후반전 49골. 이게 말이 이게 되나? 후반에도 이렇게 리그에서도 통계가 찍혔구나. 네. 그러면 2배네? 뭐 챔스 DNA도 당연히 맞는 표현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마드리드. 후반 마드리드. 네, 안첼로티의 후반전이 그 멘탈리티를 잘 다듬어 놓았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맞아요. 챔피언스리그 전반전 7골, 후반전 21골. 3배예요. 3배. 와, 이게 세 배 말이 차. 되나요, 세 배 진짜? 말 안 돼 이거. 이날 보면 안첼로티가 공격 방향성을 되게 교체 방향성을 되게 공격적으로 잡았죠. 68분에 호드리고 들어오고 토니 크로스 빠졌고 75분에는 카마빈가 아센시오 투입하고 카세미로 모드리치 크카모를 모두 뺐습니다. 맞아요. 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호드리고 쪽에서 믿을 수 없는 2골 연달아 터졌고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된 어떻게 보면 동력과도 같았습니다. 이 분위기는 이제 올라갔잖아요. 오를 대로 올랐고 결국에는 연장 딱 가는 순간에 레알 마드리드 팬들 선수단 안첼로티 제가 봤을 때는 승리 직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골, 호드리고 두 번째 골로 2대1 딱 되는 순간 레알 마드리드 팬들 쫙 표정 보여지는데 너무 놀랍기도 하잖아. 말도 안 되는 역전이니까. 그쵸. 근데 이미 나는 거기에서 이게 레알 마드리드고 이러니까 내가 이 팀을 챔스에서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지라는 게 너무 얼굴에 보여. 여기가 팬들은 그래. 베르나베우다. 네, 여기가 그 자부심들이 팬들의 표정에서 막 보였던 것 그래, 같아요. 여기가 그 레알 애들 벤치 있는 애들 보여주는데 야 그냥 올라갈 것 같고 나초 잘했다 했잖아요. 한 골을 먹은 이후에 더 잘해졌어. 진짜. 아니, 수비라고 뭐 경기 내내 계속해서 탄탄했었고. 맞아요. 저는 이 교체수를 보면서 안첼로티 교체수 이번에 진짜 제대로 통했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건 안첼로티가 사실 올 시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좀 받았어요. 네, 맞아요. 교체 1차전까지만 관련해서 해도. 진짜 얘기 많이 나왔죠. 네, 근데 이번에 교체가 적중하는 걸 보고 또 크카모를 모두 빼고 카마빈가 같은 자원들이 또 잘해주는 걸 보면서 경계심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챔스 경계심? 결승 상대, 난 경계심이지. 리버풀이라서. 네. 그래서 크카모가 아마 선발로 결승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치. 리버풀은 역시 빠른 좌우 전환과 기동력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근데 또 후반 중반에 크카모를 모두 빼고 카마빈가 중심으로 안첼로티가 기동성 위주의 중원을 후반전에 편성하면 스타일이 어떡하지? 달라지는 거야. 네, 그럼 그 시간대 이후로는 또 레알이 흐름을 그치. 잡고 또 후반 마드리드라는 막판의 득점력이 있으니까 리버풀이 전반전 경기력은 앞서도 후반전은 장담할 수 없겠고.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올 시즌 둘 다 후반에 강한 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클럽 매직 있죠. 맞아. 이쪽은 안첼로티야. 이번에 또 안첼로티가 감을 잡았어. 네. 맞아. 네. 그리고 저는 그 교체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뭔가 이 중원에서 어떤 선수를 조합하느냐 측면에 누굴 두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발베르데가 제일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발베르데는 우측 윙으로도 쓸 수 있고 중앙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교체에 따라서 이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셔닝이 달라지거든요. 발베르데 시프트. 네, 그런 면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이와 비슷한 기분을 전북 알사한테 느꼈습니다. 이게 사실 1, 2차전이 나눠져 있어 그렇지 네. 어떻게 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동점골을 넣은 거 그치, 아니에요? 그치. 호드리고가 그렇게 딱 됐을 때 그렇지. 나는 그 이승현 동점골 딱 터졌을 때 이거 연장 가면 우리 이긴다. 이거 분위기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분위기였거든. 흘리고 있다. 네. 그땐 분위기가 정말 말도 네. 안 됐습니다. 제가 덕현이랑 같이 봤잖아요. 그거. 네. 네,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같이는 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긴 또 베르나베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전주성보다 훨씬 더 공간도 크고 팬들 밀집도도 높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때 이거 무조건 이긴다고 봤는데 졌어 전북을. 맞아. 근데 레알은 이거를 완전 뒤집어가지고 이겨버렸잖아요. 진짜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경기 이날 베르나베우에서 직관하신 팬분들 이거 죽을 때까지 못 잊어. 못 잊는 절대 경기 못 중에 잊습니다. 하나야. 네. 아니 맞아. 집에서만 보더라도 잊지 못할 명승. 아니 우리도 지금 그래요. 반대편에서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르나베우는 오죽하니까. 맞아. 네. 그 이제 맨체스터 시티전 앞두고 아스에서 지면지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안첼로티는 계획이 있다. 라는. 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제가 그때 봤는데 첫 번째 선제골. 최우식 씨네. 네. 두 번째 처음부터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 세 번째 카세미로와 함께 경기장 중앙 지역에서의 공격성을 2배로 늘린다. 네 번째 로드리와 덕배를 무력화시킨다. 다섯 번째 리듬이 떨어지면 두 번째 플랜을 꺼내든다. 나 근데 솔직히 말해 나 이거 보고 거의 정확하다. 난 좀 웃었거든. 경기 전에는 웃었지. 네. 응. 왜냐면 어쨌든 1차전 졌고 안첼로티가 사실 비판을 올 시즌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웃었는데 자 보세요. 이 되게 단순하고 웃길 수 있는 5가지 전략인데 첫 번째 선제골 넣어야 된다. 이거 빼고는 다 맞았습니다. 그치. 맞아요. 경기장 분위기 뜨거웠고요. 뜨거웠지. 중앙 지역에서 공격성 유지됐죠. 유지됐지. 그리고 카드로 돌아와서. 네, 덕배 오늘 경기 폼 사실 안 좋았어요. 좋았을 때에 비해서 난안 좋았다고 떨어졌습니다. 봐. 네. 그래서 어쨌든 거리도로 다 바꿨잖아요. 데브라인 무력화를 시켰다. 그리고 공격적인 고체 카드 통해서 두 번째 플랜 가동했죠. 가동했네. 그러니까 하나 빼고 4개가 촤르륵 맞은 거예요. 와, 말하는 대로 다 되네. 네, 진짜 안첼로티가 말하는 대로 이날 경기가 좀 이루어졌고 안첼로티가 그 모비스타 플러스라는 여기가 이제 그 방송 채널인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경기 전에 이제 선수들에게 좀 동기부여되는 그런 역전에 대한 영상을 보여줬대요 올 시즌.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되게 좀 결의를 다졌다고 하고 호드리고 교체 나중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안첼로티가 가서 야 골 넣어 득점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건 역시도 안첼로티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았나. 그렇네요. 진짜 이 교체 선수에게 야 이렇게 전술 뭐 어떤 포인트고 어디를 공략해도 이거보다 난 너만 믿고 있어. 아니 FM 해봤잖아. 그래. 그런 한마디가 오늘은 더 너의 영향이 날이다. 있어요. 오늘 너의 날이다. 맞아요. 보여주고 와라. 그 이제 안첼로티가 이제 연장 들어가고 이럴 때 베테랑 선수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런 교체나 전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모드리치, 벤제마 등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뭐 이제 토니 크로스나 마르셀로 선수들이 마르셀로도 있지. 그렇죠. 마르셀로랑 그리고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안첼로티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결과론적인 거긴 한데 이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베테랑과의 소통이. 그치.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졌으면은 아니 본인 맞아. 생각대로 해야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레알이 대역전극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러한 부분 역시도 조명이 되는 게 아닌가. 베테랑들의 힘이 매우 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챔스 DNA라고, 우리가 레알은 진짜 유럽에서 챔피언스리그에 DNA가 있는 팀이다 얘기하지만 저는 그 DNA가 결국 베테랑들에게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아니 자 크카모, 마르셀로 지금 뭐 그리고 뭐 벤제마 이 선수들은 3연패 했을 때 네. 다 있었던 선수들이었고 주축이었어요. 심지어 마르셀로는 그 안첼로티 1기 때도 우승을 해서 이번에 우승하면은 비교만 5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들 4강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이거야. 알아. 어떻게 하면 이런 알아. 분위기에서 우리가 역전하고 우리 페이스 찾을 수 네.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솔직히 네. 만약에 2차전이 원정이었으면은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선수뿐만 아니라 팬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제가 이 경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바르셀로나가 프랑크푸르트와 홈 경기에서 네. 프랑크푸르트 팬들 존나 많았잖아. 그거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홍이라고 볼 수 그래 없었어. 사비가 너무하긴 솔직히 했어요. 개팍쳤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 사비가 인터뷰한 거 중에서 핑계를 저렇게 대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홈에서 홈 관중이 진짜 거의 다 90% 이상이 꽉 차서 응원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차이가 다른데 다르죠. 어제 베르나베우는 두 번째 골 들어가는 순간 거의 끝났다는 느낌을 줄 정도였다니까. 그냥 계속 알라마드리 맞아. 이러고 있었던 거고. 안첼로티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개편 이후 어제 이제 저희가 이 기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렸죠. 챔스 개편 이후에 결승 진출 무려 5번입니다. 5번에서 최다 감독이 됐고 4번의 결승전 중에 3번을 우승을 했어요. 여태까지 안첼로티를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무너뜨린 건 이스탄불의 리버풀이 유일합니다. 역시 베니테즈. 그리고 네. 또 한 번 안첼로티 대 리버풀. 그러니까. 안첼로티 대 리버풀은 저 나폴리 리버풀로도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이 0809가 아니죠. 1819. 1819 때 네. 마지막에 그 안필드에서 나폴리가 마지막 따라잡으려고 했는데 알리송이 기가 막히게 나와서 선방하고 살라의 결승골로 리버풀은 16강, 나폴리는 그때 결국 16강 진출에 실패하는. 그거 경우도 있었고. 조별리그였잖아요. 네, 조별리그.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몰랐거든. 네. 어느 팀이 막 이렇게 될지. 그래서 막판에 그 얘기했어요. 또 한 번 안첼로티한테 그치. 리버풀이 울리는 결과는 안 되니까 네. 안첼로티는 리버풀 방향으로 오줌도 안 셀 것 같다고. 네. 그런 얘기들을 막 팬들끼리 하곤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스토리가 많아요. 안첼로티와 리버풀이 다시 만나고, 근데 안첼로티는 리버풀을 결승에서 2번 만나서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그렇죠. 졌었어요. 네. 예전에 이제 이거는 이제 밀란 이끌 때 맞아요. 그랬었고. 아테네에서는 졌죠 리버풀. 네. 근데 이스탄불에서는 리버풀이 이걸 이겼고. 이겼고. 근데 또 안첼로티를 결승에서 꺾은 유일한 팀이 하필 또 리버풀이고. 근데 이 두 팀이 사실 레알과 리버풀은 좀 안 좋은 추억이 비교적 17, 최근에 18 있죠. 리버풀이. 1718 때. 네. 그리고 또 지난 시즌 8강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최근까지도 뭔가 인연이 있었던 두 팀 간의 결승이 선사가 됐고 하필 또 그 감독과 리버풀은 그래. 오묘한 인연이 네, 있다는 맞아. 게 이번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에서 제일 우리가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네. 포인트들이 아닐까. 리버풀은 라리가 팀 상대로 전승 중이에요 올 시즌. 아틀레티코, 저 이제 비아레알도 해당되고. 그렇죠. 비아레알도 그렇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네.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좋은 경쟁이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 네. 같이 좀 더 드네요. 그래도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 결승 진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